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 동영상은 신규생들이 숙제나, 그지, 우리 교재에 관련돼서 안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이 교재가 우리의 기본 교재야. 출제 포인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 교재 안내를 보면, 자, 유형별 풀이비법이라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론이 유형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 두 번째, 문법이 고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은 다 정리를 해놨어. 역시 마찬가지야. 독해에 관련된 이론도 역시 다 정리를 해놨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져가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를 푸는 이론, 문법 이론, 독해 이론이 다 정리된 한 권짜리 자료.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학원이지만, 그러니까 학원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숙제가 동일해서 나쁜 거야. 1등급 숙제하고 4등급 숙제가 동일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학습 계획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노력하는 건 개인별이야, 개인별. 자, 샘플을 봐볼게. 자, 작년 2021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자, 이 학생은 2개를 하네? 자, 이 학생도 2개. 숙제가 2칸이잖아. 이 학생은 4칸이야. 이 학생은 9칸이야. 자, 학생들이 똑같은 학년인데 개인별로 학습 계획을 짜준 거지. 즉, 얘는 실력이 별로 안 돼. 그리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양이 좀 적어. 자, 얘는 진짜 조금 실력이 있어. 얘는 뭐야? 실력도 있는 애가 우리 학원에 온 지가 오래된 거지. 따라서 숙제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 근데 이 4명 다 하루에 2시간 정도의 학습량을 짜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똑같은데 어떤 애는 2개, 어떤 애는 4개, 어떤 애는 9개. 왜? 개인별 실력도 다를 거고 선행학습도 다를 거고 동기부여도 다를 거고. 뭔 말인지 알지? 그거에서 맞춰서 짜줄 테니까 계획은 내가 짜고 너희는 뭐 한다? 공부만 한다. 자, 여기 보면 다 써져 있어. 7월 1일 날 단어 뭐 하고 문법 뭐 하고 독해 뭐 하고, 7월 2일 날 단어 뭐 하고 문법 뭐 하고 독해 뭐 하고 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됐지? 그리고 와서 검사 받으면 끝. 자, 그래서 공통 숙제는 기본적으로 단어, 문법, 독해가 들어갈 거고, 이 플러스 알파가 뭐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각종 개별 숙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게 질문이 자꾸 나오는데 선생님 숙제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자, 7월 1일 날 잘했어. 7월 2일 날 잘했어. 7월 3일 날 아파서 못했어. 그럼 이날은 했다고 동그라미를 쳐. 각 카테고리에다가. 이날은 못했으면 X 쳐. 그리고 미련 두지 말고 넘어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계획이 무너지는 가장 나쁜 이유는 우선 비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가 밀렸는데 그걸 따라잡으려다가 완전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7월 3일만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7월 달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하루 밀렸다 그럼 넘어가 그냥. 오케이? 나중에 저절로 반복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단어 문법 독해가 기본 숙제고 동의어가 이제 심화 숙제로 들어갈 건데 단어를 먼저 봐볼게. 자, 이 교재가 우리의 단어 기본 교재야. 그지? 이게 단어 기본 교재고 안내를 보면 자, 챕터가 A부터 G까지 있어. 자, 우선 하나만 설명해 주면 A는 엄청 쉬워. 그지? 중등부 단어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D의 뒷부분, D의 후반부가 이 D라는 교재의 후반부는 상당히 어려워. 오케이? 요건 이해하고 나머지 B하고 C, 그 다음에 D의 앞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러면 만약에 이 책을 자기가 끝낸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단어 교재 5권을 끝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이 짜준 대로 하면 선생님이 짜준 계획표대로 공부하면 1년에 이 교재를 적어도 4번은 볼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절로 암기가 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계획표대로만 따라오면 될 거고 자, 안내를 보면 데이 하나당 20개가 있어. 그럼 너희들이 우선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쪽을 가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 그래서 단어가 20개가 있으면 자, 봐봐.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1등급이면 15개를 알고 5개를 모르겠지? 그럼 이 5개를 알게 만들어 오면 되지. 자, 5등급이야. 그럼 뭐야? 한 2개 알고 18개를 모르겠네? 그럼 역시 이걸 해오면 되는 거지. 역시 봐봐. 지금 1등급에는 똑같이 20개인데 얘는 5개를 외는 거고 얘는 18개를 외는 거잖아. 학습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됐지? 자기한테 맞게 준비를 해오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 그냥 모든 숙제는 아는 건 모르는 건 나누고 모르는 걸 알게 만들어 오면 끝. 됐지? 그래서 자, 한글을 가리고 영어만 보고 한글이 떠오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오면 되겠네. 됐지? 자, 하나만 더 부탁할게. 금방 말하는 건 정확도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 시간을 써보는 거야. 자, 내가 데이 1을 끝나는데 7분이 걸렸어. 그럼 데이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6분 59초에 도전하는 거야.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아까 말했잖아. 5등급 애가 1등급 애를 이기려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내가 비교할 건 데이 2의 속류근하고 데이 1의 속류근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1초라도 발전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공부의 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 뭐 말했지? 단어를 외울 때 완벽하게 외운다. 근데 내가 좀만 더 욕심이 있다면 속도를 1초라도 당기는 욕심을 내보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단어가 됐는데 이게 동의어는 뭐냐면 이거야. 이건 지금 기본 교재가 아니야. 이건 선생님이 허락한 사람만 살 수 있고 내가 허락한 사람만 이 교재에 대한 학습 계획표를 갖다 만들어 줄 거야.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리미티드가 나왔어.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바운디드로 바뀌어버렸어. 즉 뭔 말이냐면 자, 리미티드란 단어에 동의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아는 애들만 맞출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지. 자, 단어를 외울 때는 자, 리미티드 그러면 제한된. 이건 기본 단어장에서 하는 거야. 이건 기본 단어장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단어 하나 뜻 하나,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근데 이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단어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외울 때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정리된 교재야. 자, 두 번째. 역시 단어를 외울 때는 뭐야?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수거도 마찬가지야. 수거를 외울 때도 같은 수거, 다른 수거, 반대말.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여기서 하나 더. 동의어, 반의어 말고 뭐가 또 중요하다? 혼동어. 자, ascribe가 있어. 그럼 scribe로 끝나는 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지. 이렇게 혼동어 정리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따라서 고등부에서 단어 중요성 판단 기준인 세 가지야. 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요 세 칸을 기준으로 세 칸이 다 있으면 정말 중요하고 두 칸이 있어도 중요하고 한 칸 있으면 좀 중요하고 한 칸도 없으면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준은 뭐야?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어떤 단어가 동의어도 있고 반의어도 있고 혼동어가 있으면 걔는 뭐야? 특 A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의어도 없고 반의어도 없고 혼동어도 없으면 뭐야? 걔는 중요성이 좀 약하지. 정답으로 나오기에는 좀 중요성이 약한 단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단어가 끝나고 나면 동의어는 선생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동의어는 심화 교재로서 이 단어에 대한 부담이 적은 사람들은 이걸 선생님 허락하여 할 수 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이론 완성하고 적용 연습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부라는 건 이론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보는 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교재가 이론 완성 교재야. 퍼펙트 그래머라고. 자, 이 교재로 문법의 이론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선생님 예를 들면 어떤 수동태라는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이론 설명을 한다고. 스텝 1으로서. 됐지?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 동영상이 됐든 현장 강의 때 이걸 들어. 자, 그리고 나서 스텝 2로 가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한 문제가 예를 들면 밑줄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5개 중에서 마지막 여기만 굵은색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왜? 오직 이 문제만이 수동태라는 관점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수동태라는 챕터를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만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맞았으면 O, 틀렸으면 X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지. 자기 스스로. 됐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이론에 맞춰서 이 굵은 밑줄, 얇은 밑줄은 쳐다보면 안 돼. 굵은 밑줄을 O, X 여부를 판단을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갖다 다시 들어. 그랬더니 선생님 강의하고 나하고 일치했네? 그럼 잘한 거야. 근데 불일치했네? 그럼 역시 못한 거지. 그럼 이걸 갖다 또 일치할 때까지 복습하면 되겠지. 간단해. 이제? 그래서 자기 스스로 OX 여부를 표시해보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일치하면 잘한 거고 불일치하면 못한 거니까 이 불일치한 걸 일치할 때까지 복습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목차만 보고 이 내용을 써보는 거지. 어떤 내용? 이 내용을 써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설명을 듣는다. 이론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그 다음에 목차만 보고 내용을 써본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선생님 3단 팜플렛 종인데 여기에 보면 문법이 목차가 30개가 딱 나와 있어. 금방처럼 하고 나면 딱 목차만 보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목차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우리 목차만 보고 내용 쓸 수 있잖아. 따라서 복습은 이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문법 30개를 찍어줬잖아. 만약에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이 30개 밖에서 나오면 날 죽여도 돼. 무조건 똑같이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론 완성은 문법은 30개. 이것만 완벽하게 정리하면 끝. 그래서 이 교재로 공부를 하고 이 교재로 공부를 한 다음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공부를 하고 나서 요 목차만 보고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 만들면 이론은 완벽해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적용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용 연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요 30개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요 30개를 적용해 보는 거지.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이 교재에다 적용하는 거야. 자, 그래머 100이라는 교재인데 평이한 문제 50개, 어려운 거 50개 이렇게 들어요. 앞에는 좀 평이한 거, 뒤에는 좀 어려운 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지금 우리 이 교재의 왼쪽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책이야. 그냥 일반적인 문법 교재처럼. 그래서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선택형 어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고. 그럼 너희는 뭐야? 여기서는 답이 3번이네? 뭐 이런 거 고르는 연습을 하잖아. 그건 일반적인 문법 교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좀 전에 이론 30개를 완벽하게 숙지를 했잖아. 그럼 이 문제를 요 이론 30개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봐봐. 이 교재의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일반 해설하고 달라. 일반 해설은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지? 근데 우리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번호가 써져 있어. 뭐라고? 24-2번이라고 써져 있어. 이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30개 중에서 24번이 출제 의도다. 요 A란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법은 딱 보는 순간 출제 의도가 뭐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요 30개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편하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도 해볼 수 있냐면 만약 지금 이게 1번 문제거든? 근데 이따 보면 7번 문제에도 예를 들면 7번 문제 B에 24-2가 있어. 1번 문제 A에도 24-가 있었어. 그러면 뭐야? 두 문제는 출제 의도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복습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100문제가 전부 다 뭐야? 요 30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다 정리를 해놨다고. 진짜 내가 약속하는데 고등부 모의고사에서 이 30개 밖에서 나오면 날 죽여도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론을 완성하고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요 종이만 보고 딱 떠오르면 되는데 선생님 저 근데 요 24-2번이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이 교재로 가. 이게 이론 완성 교재니까. 그래서 24번을 보고 다시 복습을 하면 되겠지. 또는 아까 말했잖아 우리 기본 교재. 이 교재에도 문법이 안에 들어있거든. 이 문법 챕터 안에 들어가 보면 24번에 가면 다 설명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요 24-2번을 다시 복습할 수도 있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됐지? 자, 요 문제는 이제 뒤에 가면 아까는 뭐야? 선택형 문제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밑줄형 문제가 뒤에 구성이 돼 있어. 이 선택형보다는 밑줄형이 더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 볼 수 있게 뒤에 구성이 돼 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똑같아. 오른쪽 페이지에는 해설이 나와 있고 당연히 여기도 보니까 똑같네. 우연히 24-2번이 나와 있네. 지금 이게 몇 번이야? 75번이네. 75번에 1번에 24-2번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번의 A하고 출제 의도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됐지?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요 번호를 쭉 보다 보면 선생님 이 30거 중에서 5개에서 7개가 엄청 잘 나오네요. 걔가 주로 뭐야? 답으로 나오는 포인트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뭔지 알겠지? 자, 됐고. 자, 독해 설명해 볼게. 단어 했고 문법 했고. 단어는 어떻게 했어? 단어는 자, 왼쪽에 영어가 있으니 이것만 보고 한글이 떠오르게 준비해서 오세요. 문법은 자, 왼쪽에 문제가 있어. 오른쪽에 해설이 있어. 자, 이것만 보고 이게 떠오르게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지. 독해도 똑같아. 독해도. 그지? 자, 보면 지금 선생님이 독해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우선 기출문제 중에서 주제 유형만 뽑았고 출제 가능한 소재 위주로 뽑은 거야. 그렇게 해서 180개를 뽑았고 이건 진짜로 10번, 20번 봐도 아깝지가 않은 교재야. 지문의 난이도도 아주 좋고 구성도 소재도 좋은 걸로만 골랐으니까. 자,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자, 단어는 어떻게 됐어? 단어. 자, 왼쪽에 영어가 있으니 이걸 보고 오른쪽에 있는 한글을 떠올리면 되잖아. 자, 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자, 영어 문장이 위에 있어. 그 다음에 한글 뜻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위에 영어를 보고 이게 떠오르면 돼. 자, 뭔 말이냐면 자, 이 교재를 갖다가 학습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기본형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이게 영어 문장이야. 이걸 읽어. 그랬더니
나 이몰주들 잘 모르겠네. 표시.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컨셉트를 잘 모르겠네. 표시.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잖아. 지금 여기에 한 문장에 단어가 한 20개 있는데 내가 18개나 알 것 같아. 2개를 모를 것 같아. 그럼 2개 다 뭐야?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공부라는 건 간단해. 자, 아는 거 모르는 거 나온다. 아는 거 모르는 거 나눠. 그리고 모르는 거에다 뭐야? 형광펜이나 빨간 펜을 하고 그걸 알 때까지 공부하면 끝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걸 표시했잖아. 여기 문장에서 나 여기가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걸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나서 요 2개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없이 해석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지. 다시 한번. 자, 봤네? 요 2개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보고 공부를 했어. 그리고 얘가 없어도 해석이 돼. 그럼 발전한 거잖아. 왜? 난 좀 전에 이 2개가 안 됐는데 지금 이 2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그 대신 거기에 형광펜은 남겨놔야 돼. 왜? 그래야 나중에 복습하기가 편해. 아, 내가 이 지점을 몰랐지. 단어장이든 문법이든 독해든 항상 이 X에는 형광펜을 표시해 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그 형광펜 표시된 걸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네. 됐지? 자, 가랑비 기출 독해의 기본형, 영어를 보고 한국말이 떠오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출제 포인트 독해를 적용해 보는 건데, 아까 말했잖아. 이 교재에는 안에 보면 뭐가 있다? 독해 이론이 들어가 있다고. 자, 거기 보면 대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대세용법 7가지가. 대명사, 형사, 부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그 다음에 챕터 2를 보면 이세서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강조금, 비인칭어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독해를 공부를 했잖아. 대세용법은 뭐다, 이세용법은 뭐다 이렇게 해서 14개 정도의 아주 중요한 걸 다 정리해 놨거든. 그럼 내가 그 14개 챕터 독해 이론을 공부를 했잖아. 그럼 그걸 접목시키는 거야. 자, 가랑비 독해를 하는데 이게 1페이지인데 1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대시 보여. 그럼 내가 좀 전에 봤던 대세용법.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관계부사, 대명사, 형사, 부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중에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또는 여기에 보니까 25이네? 그럼 내가 좀 전에 배웠잖아.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강조금, 비인칭주어 이 5개 중에 뭘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단순하게 좀 전에 영어를 보고 한국을 떠올리는 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배웠던 독해 이론을 적용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론 완성을 적용 연습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좀 전에 대스를 배웠잖아. 이 가랑비 독해 대시 700번 정도 나와. 그러니까 대스를 700번 연습할 수 있어. 이 책 한 권으로. 이슨 한 1200번 나와. 그럼 뭐야? 별도로 예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 이 교재에 나오는 독해 이론을 공부를 해. 그리고 가랑비 독해할 때 이 이론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거야. 이시 나왔네? 연습해봐야지. 대시 나왔네? 연습해봐야지. 그럼 저절로 어떻게 된 거야? 이론 완성을 적용 연습하는 그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거지. 됐지? 그래서 두 번째, 독해 이론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뭐랄까 자기가 좀 독해 실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2번으로 하면 좋고 3번은 뭐냐면 좀 문제풀이 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3번에 방점을 두면 돼. 다시 한번. 내가 독해 실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2번 단계를 갖다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거고 선생님 제가 3학년이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야? 3번 단계를 좀 더 중시하면 될 것 같아. 자, 3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어려운 걸 사람들이 순서 ABC배라고 문장삽입이라고 하거든. 자, 이 문제는 순서 문제인데 ABC배라고 문장삽입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유형별 풀이 이론에서 이걸 설명해 줄 거야. 문장삽입하고 ABC배는 지칭어, 올소, 연결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뭔 말이냐면 야, 그 펜 다시 줘봐. 봐봐, 내가 니한테 야, 그 펜 다시 줘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 지칭어가 나온다는 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여기 가고 있는데 두 명이서 네가 날 보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애하고 야, 그 영화 그 영화 추천해 줄 것 같아? 그 영화 남에게 추천하기 좀 그렇지. 그럼 뭐야? 얘들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겠다. 어떤 지칭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어야 돼. 자, 봐봐. 이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연세대 또 한 붙었어요. 연세대 또 한 붙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뭐야? 앞에 중앙대가 붙었단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앞에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연결사 봐볼까? 선생님 그러나 영어는 100점이에요. 그럼 앞에 뭔 말이 있어야 되겠어? 국어는 망쳤어요. 또는 수학은 망쳤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지칭어나 올수나 연결사를 보면 앞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앞의 내용을 안다라는 건 뭐야? 순서가 유리해지는 거지. 왜? 순서라는 건 앞에 뭐가 있을까요? 뒤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순서니까. 따라서 A, B, C 배라고 문장 삽입이 약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많이 풀 게 아니고 가랑비 독해를 할 때 지칭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보고 올수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보고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두 개 다 유추할 수가 있거든. 이런 연습을 해보라고. 그래서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다? 세 번째 단계는 가랑비 독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론을 접목을 시켜보면 아주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 보면 알지? 그래서 가랑비 기출 독해를 갖다 학습하는 세 가지 단계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교재는 신텍스 교재인데 이 교재는 왜 만들었냐면 봐봐. 그러니까 실제 너희들이 수능에서 만나는 문장은 무조건 요 5개에 걸려. O형식에 다 걸린다고 되면 돼. 10개 중에서 9개 문장은 O형식에 걸려. 수능에서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렸네? 그럼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그렸네?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그렸네?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즉 이렇게 O형식만 그릴 줄 알면 해석은 못할 수가 없어. 단어를 안다는 전제에서 보면. 그렇잖아. 내가 단어만 안다면 O형식을 그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해석은 정해져 있다고. 그렇잖아. 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문장을 O형식을 그릴 수 있으면 기본적인 해석은 다 되는 거야. 단어만 안다면. 자, 봐봐.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왜 안 돼? 이걸 못 그린다니까, 실제로. 봐봐. 그러면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뻔하잖아. 왼쪽에는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 교재를 여기 나온 내가 SVOC 기호를 표시하는 요령을 정리해 놨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어떻게 표시할 건지 정리해 놨으니까 그 약속에 맞춰서 이걸 O형식을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연필로 그려.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다 그려놨어, 답을. O형식을 다 그려놨다고. 그럼 비교하면 돼. 그럼 또 똑같지 않냐? 자, 내가 왼쪽에 있는 깨끗한 문장에다 스스로 O형식을 그려. 그리고 오른쪽을 봤더니 뭐가 있어? 답이 있어. 문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있잖아. 똑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과 나하고 일치한 부분이 있을 거고 불일치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불일치한 부분에 빨간 펜이나 형광펜 표시하고 복습하면 된다고. 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게 돼 있어. 자, 이 교재는 지문을 100개를 넣어놨어. 좀 평이한 걸로. 좀 평이한 걸로.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 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는 게 좀 약해요. 봐봐. 근데 아까 문법하고도 관련이 있다. 24-24번이 뭐냐면 24번은 문법 24번 아까 설명했잖아. 보호 자리면 무조건 형용사를 쓰고 자, 수식어 자리면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부사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이론을 접목시키려면 거기가 보호 자리인지 수식어 자리인지를 구분해야 돼. 이해돼? 즉 뭔 말이냐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독해도 되지만 문법도 이론이 적용이 된다고. 따라서 자기가 선생님 저는 O형식을 그리는 능력이 아직은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 이 교재를 통해서 지문이 100개니까 하루에 1개 또는 이틀에 1개 하면 100개는 다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선생님하고 불일치가 한 70% 돼. 11번부터 20번은 선생님하고 불일치가 한 40% 돼. 21번부터 30번은 선생님하고 불일치가 한 10%. 30번 이후로는 불일치가 거의 없게 된다고. 왜? 아니 모든 문장이 다 이거에 걸리니까 반복이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자기가 문장에 대한 구조 분석이 좀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좀 전에 결국은 해야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해라는 건 뭐다? 독이 되면 저절로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따라서 이 교재는 뭐야? 이 교재는 해에 대한 교재야. 이 교재는. 그지? 이 교재는 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재. 즉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만들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의 대부분이 뭐가 안 된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대부분 이게 안 된다고. 왜? 아니 이렇게 그리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잘 살펴보고 나는 이 해가 문제가 아니고 원인은 이거 같다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교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을 했고
학원에 오면 항상 이제 완성도 테스트를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계획을 짜줬지? 그럼 너희는 공부를 했지? 그럼 내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따라서 완성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자, 단어는 어떻게 한다? 단어는. 자, 이 교재. 단어는 어떻게 한다? 영어를 보고 한국말을 맞추시오. 이렇게 낼 거야. 두 번째, 문법은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해설을 쓰시오. 이렇게 내겠지. 근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출제 의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자, 얘는 뭐야? 자, 위쪽에 있는 영어를 보고 아래쪽에 있는 한글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됐지? 이게 공통 숙제야. 자, 그러면 동의어 반의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허락한 사람만 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 이거에 대한 학습 계획표를 줄 거고. 자,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항상 오면, 그지? 자, 주말 테스트하고 주중 테스트가 나뉘고, 그지? 자, 주말 테스트에서 주관적인 완성도 평가하고 객관적인 완성도 평가가 있는데, 주관적인 완성도 평가에서는 자기가 여기 최선을 다했다, 나름 했다, 전혀 안 했다. 자, 내가 단어는 최선을 다했으면 여기 표시. 문법은 전혀 안 했으면 여기 표시. 그지? 여기 표시. 자, 독해는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안 했어. 그럼 여기 표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표시를 해보라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다 점수를 써줄 건데 여기가 70점, 70점, 70점이 나왔어. 근데 어떤 애가 최선을 다했다 동그라미를 쳤어. 그럼 이건 뭐야? 얘는 좀 선행학습이 적구나. 또는 학습 능력이 좀 느리구나. 내가 좀 너무 속도를 높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거야. 반대로 똑같이 70, 70, 70이 나왔어. 근데 스스로 평가하기를 전혀 안 했대. 그럼 얘는 뭐야? 아, 열심히 하면 100을 찍을 수도 있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주관적인 완성도 평가에서 이렇게 명암 처리된 이 부분은 자기 스스로 표시하면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표시할 거니까 너는 표시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단어는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쓰시오. 이렇게 낼 거고. 자, 문법은 어떻게 되겠어? 자, 출제 의도를 쓰시오. 해설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지? 당연히 문법은 왼쪽 페이지를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출제 의도와 해설을 쓰시오. 이렇게 말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독해는 어떻게 되겠어? 영어 문장을 딱 주고 한국말로 쓰시오. 이렇게 주겠지. 됐지? 이렇게 하면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면 1월 달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가 있다. 그럼 여기다 이름 쓰고, 자, 단어는 예를 들면 주중에 80점, 문법 90점, 독해 100점, 동의어를 내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 왜? 동의어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니까. 동의어는 70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주말에 와서 또 역시 시험 보고 나면 여기다 점수를 쓰는 거지. 90점, 100점, 90점, 70점. 그렇게 해서 내가 추세를 쭉 볼 수 있게. 그래서 나의 점수를 쭉 기록을 해놓으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게, 자, 너희들이 만약에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에 오면 시험 범위는 월, 화, 수야. 3일이야. 그 다음에 일요일에 주말에 오면 시험 범위는 목, 금, 토일. 뭔 말인지 알겠지? 주중에 시험 범위는 월, 화, 수. 일요일 시험 범위는 목, 금, 토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만약에 내가 6시 수업이다. 그럼 6시 오면 6시부터 6시 10분까지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6시 10분부터 6시 20분까지 시험을 볼 거야. 완성도 테스트 시험을. 됐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을 하는 동안 조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배포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보면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주면서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너는 이걸 받자마자 원생 기록부에 점수를 기록해야지, 여기다가. 뭔지 알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됐지? 자, 그리고 이건 선생님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놓고, 급한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전응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 스태프들이. 근데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들 전화번호가 따로 너희들한테 제공이 될 거야. 그래서 현장 강의에 관련된 건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되고, 온라인 학습 관리나 온라인 모의고사는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전화번호는 별도로 제공을 해줄 테니까. 하여간 급한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되고, 그 대신 우리 관리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온라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다르고, 내가 현장 강의에 관련된 문의는 이쪽으로, 온라인에 관련된 문의는 이쪽으로. 우리가 밤에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온라인 관리하고 온라인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 따라서 그거에 관련된 문의는 이 번호로 하면 되겠네. 됐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건
맞춤형 계획, 그 다음에 철저한 검사. 너희는 뭐야? 계획대로 공부만 해오면 된다고. 분명히 말할게. 서로 잘하는 거 하자고. 나는 계획을 짜는 전문가. 이해되지? 너희는 뭐야? 그 계획에 맞춰서 그냥 제발 공부만 하라고. 제발 계획표를 멋진 계획표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표를 줄 테니까 반드시 실천을 해오라고. 계획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멋짐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고생했습니다.